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나온 FOMC 의사록도 상승의 불씨를 피워내주진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2%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9%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흐름이 어땠을까요? 먼저 어제 2% 급등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1.16% 떨어졌고요. 아마존은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주식을 1조 원어치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1.53% 빠졌습니다.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0.92% 떨어졌는데요. 자세한 실적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10위까지도 보시면요. 메타는 0.88% 하락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0.04%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2.3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저번 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은 181억 달러로 나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06% 상승했습니다. 기존의 예상치였던 매출 상승률 171%보다 훨씬 컸죠. 또한 엔비디아의 AI 칩이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은 145억 1천만 달러로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9% 상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실적인데요.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200억 달러로 내놨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봐야 할지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가 대중국 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실적에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타격을 줄지 확인해야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새로 나온 H200 칩의 수요와 엔비디아가 GPU를 제조하는 것 이외에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지의 여부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확인될 경우 엔비디아가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이어 가장 중요했던 11월 FOMC 의사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의사록을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연준은 통화 정책에 있어선 신중한 스탠스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아직은 물가가 다시 오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 물가 목표치를 도달할 때까지는 충분히 긴축적인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전원 동의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의사록은 전했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했던 부분은 의사록에서는 장기물 국채 상승의 원인을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언급했고요. 장기물 국채 금리의 상승은 금융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연준이 현재 국채 금리가 충분히 높다고 생각될 경우 연준의 스탠스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제까지 100%에 가까웠던 금리 동결 가능성은 94%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1월 FOMC 이후 연준이 계속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자 시장은 기대했던 만큼 통화 정책을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BMO 캐피털 마켓의 시장 전략가도 전반적으로 FOMC 의사록의 어조는 신중하되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채금리는 10년물 물가연동체 팁스 입찰과 FOMC 의사록을 소화하면서 움직임이 크진 않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39%를 나타냈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4.87%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WTI는 배럴당 77달러에 거래됐고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82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9원대에 마감되면서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엔달러 환율도 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달러가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선 어떻게 영향을 줄진 체크하셔야겠습니다.